자율제조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병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최근에 제조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이자 제조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기술이 되는 자율제조 관련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자율제조도 결국은 자율과 제조 두 가지의 키워드죠. 자율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이제 autonomous니까요. autonomous 한 manufacturing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조라고 하는 거를 크게 산업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네 개의 어떤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가 이제 재료가 있을 거고, 어떤 재료를 갖다가 기계 같은 것들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드는 기계가 있고요. 이거를 사람이 또 하나의 주체가 있고,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맨, 머신, 모터리얼, 메소드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요게 제조라면 자율이 들어간 이 네 가지 요소는 뭐가 들어가냐면, 결국은 자율적으로 오토노머스하게 네 가지의 생산 요소들이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연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IoT 뭐 이런 기술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으로 얻어진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네 가지 요소 중에 생각하는 요소 사람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제조를 운영하는 요소를 사람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 머신 이런 부분들이 제조를 효과적으로 하는 환경, 이런 게 이제 자율제조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는 계속 뭔가 혁신적인 거로 발전해 나갈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했을 때는 어떤 컨트롤러, PLC 같은 기술들이 이런 자동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이후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 없이도 어려운 환경에서 또 아주 정확하게 쉬지도 않고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도입이 많이 된 거고, 지금 말하는 자율제조의 기술은 이전과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면, 결국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이걸 갖고서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인지할 때 사람은 인지하고,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런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기술. 대표적으로는 이 기술의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자율제조하면 대표적인 새로운 기술이 뭐야? 어떤 기술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얘기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좀 쉬운 설명을 좀 접근해 볼게요. 자율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유명한 키워드가 뭐냐면, 자율운전, 자율주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도 과거에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1차로, 2차로, 3차로 선도 인지하고 신호등도 보고 좌회전, 우회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게 자율주행이 더 부각이 되고,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난 레벨 몇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세 가지 요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이걸 통해서 AI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눈앞에 보고 있는 거죠. 공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하나의 길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길 안에서 우리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장 안에는 훨씬 더 다양한, 아까 제가 생산의 4요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맨, 머신, 모터리얼, 메소드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또 공장 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데이터를 인지, 판단, 제어하는 기술, 이렇게 지금 현재 트렌드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이제 일단 제조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전자기술연구원이 제조도 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뭐 아무래도 부품 쪽에 대한 연구라든지 특정 기술 영역주, 그 중에서 전자 쪽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도 제조 영역에 대한 부분의 혁신을 연구한 지는 거의 10여 년 이상 지금 지난 상태이고, 물론 전자 도메인에서 했던 많은 그 노하우나 생산 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계 영역이라든지 또 자동차 영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으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타 연구센터에서도 뭐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이와 같은 연구들을 했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시 여기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율제조 기술이 들어가서 결국은 가성비 있는 공장을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가성비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이 로봇 장비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판단하는데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저희가 판단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 보통 많이 얘기할 때 이런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잘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업종들에 맞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율제조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아직 많이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적용하는 제조 현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우리는 사실 사람과 기계를 중심으로 모든 거에 장점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아쉽게도 재료는 한국에 많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제조업에 대한 생태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혁신, 공정에 대한 혁신, 그 장비에 대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업종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업종에서 이런 자율제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것들을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잘 쓰고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상당히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조업에서는 이와 같은 자율제조에 대한 핵심 컨트롤 기능, 인지 판단 제어를 포함한 실제 기계를 오퍼레이션하고 로봇을 제어하고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런 것들을 뺀다 그래서 지금 더 나은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여러 제조 혁신을 바라보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고 했을 때 내 방향이 정말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항상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와 같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많은 기업들에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제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특징 AI 같은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백엔단에서 나오는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장비 쪽에 들어가는 AI를 우리가 디바이스 온 AI, 머신 온 AI 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자율제조의 어떤 펑션을 로봇과 장비에다가 어떻게 실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똑똑한 스마트한 장비로 만드느냐 이런 기술들이 한 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제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다양한 설비나 장비 또 사람과 이런 모든 관점에서의 토탈 관제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린다거나 혹은 또 프라이빗한 어떤 통합 시스템으로 올려서 여기에서 토탈 관리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미드웨어 기술이 필요하고 플랫폼 기술, 그 안에 들어간 다른 공정 분석, AI 기술 등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제조를 이루는 핵심 기술의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벤치마크 할 때 빠지지 않는 두 나라는 저는 독일과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표준에 대해서 일찌감치 자율제조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 국제 표준화하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기술들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굉장히 앞장서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민간적인 차원에서 잘 협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기술에 되어지는 산업 AI 기술 그리고 그 AI가 머신 온 AI가 되고 로봇 온 AI가 되는 이런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기술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도 공장에 자율제조를 위한 AI 기술 같은 것들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도 지금 협력하고 있는 일본의 기관들이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전을 하고 있다. 변수는 지금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실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에서의 AI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녹아있는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는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이런 관련된 영역에서 서로 연구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율제조 연구센터에는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술 또 그 요소들을 갖고서 우리가 어떻게 자율제조 쪽으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내 현장에
어떻게 적합하게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SMIC라고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조금 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현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현장 가까이에서 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R&D 기술을 갖다가 기업이 쓸 수 있는 그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